솔직히 우리 빌라 임장 가는 거 무섭잖아요. 낙찰받기 전에 물건 내부도 좀 보고 수리 견적도 좀 보고 싶은데 막상 가보면 문 두드리는 거 엄청 무섭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만 쓱 보고는 괜찮은 거 같지? 하고는 딱 낙찰받고 나서 문 여는 순간 곰팡이와 누수 문제로 수리비 폭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를 꼭 안 봐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빌라 임장 해결 방법, 그리고 실제 고수들이 무조건 보는 그 핵심 포인트,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방법은 진짜 누구나 바로 해볼 수 있게 제가 치트키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앞으로는 빌라 임장 갈 때 부담 갖지 말고 딱 이렇게만 확인하세요. 첫 번째, 건물 앞까지만 가기.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팁은, 저도 사실은 극아이라서 이런 대화조차 힘든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들어가요. 대신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당 물건 주소나 해당 건물의 이름을 검색해봐요. 여기서 포인트는 뒤에 분양이나 중개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서 검색하는 거죠. 그럼 해당 물건이 초기에 분양할 때 또는 중개를 내놨을 때 내부를 싹 찍어둔 사진이나 심지어 영상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내가 보려던 요소들 싹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이런 질문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건 분양 당시니까 깔끔하고 새 거잖아요. 아니, 그건 그 집이 아니라서 상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말 자주 하세요. 그런데 있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상태가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낙찰받고 나서 이 물건 그 상태 그대로 넘길 건가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이거 낙찰받으면 수리할 거 싹 하고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세팅 다 해서 그러고 넘길 거라고요. 그럼 100%는 아니어도 새 물건이랑 다를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인테리어 견적 비용을 평균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만큼을 우리 입찰가에서 낮춰서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죠. 보통 방 3개짜리 20평대 빌라 인테리어 비용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300에서 비싸면 800 정도? 이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배관이나 타일같이 돈 많이 깨지는 수리도 사실상 100에서 200 정도면 수리 싹 해요. 이렇게 딱 견적 내고 그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몇 시간이고 임장 노하우 떠들 거 많은데 오히려 이런 진짜 꿀팁들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자의 노하우 이야기, 그리고 매주 나오는 실제 사례 분석해보기, 이런 거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도 문 두드리는 거 떨리고 긴장돼요. 그래서요, 저는 내부를 직접 안 봐요. 딱 건물 앞까지만 가죠.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있는 각종 불법 주차 차량들, 이걸 먼저 봐요. 골목마다 차가 엄청 많다?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있는 집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 물건에 가보니까 필로티 주차장이 있다? 와, 중개 맡길 때 홍보할 포인트 딱 잡았죠? 이때 현장 가서 뭐 많이 볼 것도 없고요. 먼저 우편함을 보세요. 이 우편함 개수가 결국 이 건물의 세대수를 바로 확인하는 건데요. 아까 자체 주차장이 있다면 세대수 대비 몇 자리나 있는지 이걸 보고서 세대당 몇 대 정도 될 수 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안에 우편물에 있는 내용물을 보세요. 해당 물건에 있는 우편함에 어떤 서류 봉투나 우편 봉투가 없다면 여기 실제로 누가 살면서 우편을 계속 수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당 호수라인 창문 쪽을 한번 보세요. 빌라 단지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는 골목뷰 아니면 옆집뷰예요. 이때 옆집과의 거리가 좀 있다면 이건 오히려 큰 문제가 없어요. 대신 여기서 볼 포인트는 햇빛을 얼마나 가리냐, 이거예요. 빌라 살 때 가장 아쉬웠던 게 햇빛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빨래 한번 돌리면 아주 집안의 습기가 빠질 생각을 안 해요. 이것만 봐도 충분해요. 대신에 수리 견적도 감안을 해야 하니까 외부 벽 쪽에 혹시 크랙이나 물자국 같은 게 보이지는 않는지 한 번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벽 자체의 공팡이나 이런 결로운 적은 비나 눈 같은 외부 현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부에 물이 차서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내부에 물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곰팡이가 생기거나 또는 내부에 있던 물이 얼게 되면서 크랙이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누수의 흔적인 거죠. 만약 탑층 물건이면 더 쉬워요. 옥상 가서 방수 페인트 상태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집의 점유자를 보는 게 무서운 거지 사람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밑에 집을 한번 가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 윗집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아랫집까지 누수나 문제 생긴 게 있으면 제가 확인하고 다 고치고 들어오려고요. 혹시 확인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안 그래도 답답했던 문제인데 알아서 고쳐준다네? 이런 말 하는데 안 보여줄까요? 이렇게 바로 아래층이니까 집의 구조도 같을 거고 방향도 같으니까 창문뷰나 환경적 요소도 분명 같겠죠.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이에요. 다음 두 번째, 화면으로 미리 보기. 사실 임장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다른 영상들 보면 막 점유자랑 싸우고 문 따고 들어가고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무서운 일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손품으로 먼저 봤던 그 정보들 있잖아요. 가격은 얼마로 나와 있네. 주변 입지는 여기가 핵심이겠네. 아, 이 동선으로 움직이겠구나. 이런 거, 이거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것 뿐이에요. 이미 봐야 할 정보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다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이 정보가 맞는 건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손품한 것 중에 로드뷰로 본 동선 있잖아요. 아, 이 정류장이 메인이고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주로 움직이겠네 싶은 길을 직접 가서 걸어보는 거죠. 혹시 사진과 다르게 눈에 안 띄는 오르막길은 아닌지, 주변 도로나 신호가 길고 불편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는 않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은 로드뷰 볼 때 이렇게 과거 시점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 동네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 분위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점점 허름하고 사람 없는 동네가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가게도 더 많아지고 활발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 향후 발전할 동네인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 빌라 투자하려는 게 지금 가격으로 팔리는 것보다 세 주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재개발이나 더 비싸진 다음에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전문가다. 사실 우리는 투자 때문에 그 동네를 처음 가본 거예요. 하지만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아왔고 심지어 그런 물건만 자주 다뤄온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가 백날 조사한 것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괜히 조사 좀 해왔다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들만 알던 이야기 하나씩 다 들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어플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그 동네 물건들 주로 올리고 있는 그 부동산이 딱 보이거든요. 어떤 물건을 클릭해도 같은 부동산 이름이 자주 보이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이 동네를 꽉 잡아둔 부동산이에요. 그럼 여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딱 원하는 포인트, 보고 싶은 물건 있잖아요. 이걸 미리 알려주고 방문하겠다고 예약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경매 때문에 알아본 물건, 그 조건들 있잖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 엘리베이터는 상관없지만 2, 3층 정도, 필로티 주차장 1대 이상은 가능, 적어도 땡땡 정류장에서 10분 거리, 이런 거 이걸 말해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그 조건의 물건들 미리 싹 준비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한 2곳 정도 방문하는 편인데 이때 그냥 2가지 모드를 준비하고 방문을 해요. 첫 번째 부동산은 아싸리 투자 목적으로 왔다는 걸 말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랑 비슷한 조건, 그 물건들 좀 보고 싶다고 딱 말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사장님, 제가 낙찰 받으면 무조건 사장님께 중개 맡길게요. 그리고 사실 경매로 나온 건 저거 하나뿐이라 저 물건이랑 조건은 같은데 더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걸 사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라고 말하세요. 그럼 이 부동산 사장님도 충분히 납득하시고 정말 좋은 물건 위주로 딱 보여주면서 그 경매 물건이랑 비교해서 설명도 정말 잘해주세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 그 내용 가지고 2번째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이때는 전월세 구하는 사람처럼 방문하는 거예요. 매매로 사기 위한 각종 정보들을 첫 번째 부동산에서 충분히 얻었고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저 물건 낙찰받고 나서 전월세 세팅해서 수익을 얻을 거잖아요. 실제 수요는 어떤지,
다른 물건들 가격은 어떤지, 어떤 분들이 주로 찾는지, 어떤 물건이 인기가 많은지 이걸 보는 거예요. 대신 사장님이 의심하거나 조금 대화가 안 풀리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실 투자 때문에 왔는데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딱 알아야지 제가 낙찰받고 나서 사장님께 드려도 빨리 거래되는 좋은 물건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진짜 거래될 현실적인 시세가 궁금해요 라고 말하세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 바닥 웬만해선 다 알아요. 오히려 이렇게 딱 말해주는 게 더 정확한 가격 듣고 서로 협조도 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해당 물건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니 진짜 그 정도만 보는 거면 누구나 하겠는데? 맞아요,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봐야 할 것들 이것만 정리해서 그냥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이거 딱 봐주세요 라고 맡기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당 동네 당근 알바에 이 일을 그냥 맡겨버려요. 그럼 진짜 그 동네 주민이 보다 객관적으로 물건을 봐줄 수가 있죠. 심지어 이미 이런 방식을 아는 분들이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도 이런 알바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 일과 같은 거니까 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아싸리 당근이 아니라 부동산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수고비를 드리고 바로 맡기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해당 물건 정보 검색만 해보고 현장에서 볼 포인트는 전부 맡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현장 가는 게 전혀 부담 안 되고 이제 정말 여러분도 바로 해볼 수 있는 쉬운 투자법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그럼 외벽 말고 빌라니까 하수관이나 계단 쪽 벽면에 더 흔적이 보일 텐데 여기도 보면 좋겠다. 옥상 잠겨 있으면 옆집이나 다른 집 옥상 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상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 막 떠오르고 있죠. 지금 빨리 정리해서 일단 근처 물건부터 하나씩 보면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각자 이런 노하우가 함께 섞일수록 여러분만의 고수의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몇 시간이고 임장 노하우 떠들 거 많은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영상이 지루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나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런 돈 얘기 계속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진짜 꿀팁들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자의 노하우 이야기 그리고 매주 나오는 실제 사례 분석해보기 이런 거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대신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바로 안 하시면 아마 다시는 제 영상 발견하긴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실전 노하우 계속 얻고 싶다면 구독 눌러두시면 다시 또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